단식 투쟁, 안 먹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만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죽을 각오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단식 투쟁도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를 종료하겠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삼는 갑질의 끝판왕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민소.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죠. 전치 2주를 받으셨고요.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기자질하면서요. 사건팀도 해봤는데 전치 2주 받고 구속됐다는 거 처음 듣습니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도 했다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림 다 있고 현행범이라고. 네. 미친 국회의원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개거품을 묻니다. 양갱이요. 예. 뜻하지 않은 의문의 일승. 양갱. 네. 양갱으로 굶주린 김성태 원내대표를 꼬셔서 때렸다는 거죠. 좀 작작합시다. 니들이 구속시킨 사람 유권자고요. 전치 2주는 그냥 가서 들어누워도 그냥 진단 나옵니다. 원내대표니까 구속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마세요. 파시즘 소리 들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영장 내주는 판사는 뭐하는 양반입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요. 집도 뻔히 있고 또 아버지가 탄원서도 냈는데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폭력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자잘한 주먹다짐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 나으리들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이재용 봐주는 걸로 모자라요, 이제는? 오늘 민소. 김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드루킹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이 도르신 분들 왜 단식 투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아직도 몰라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성태 폭행 사건 자작극 아닌지 특검해야 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요 좀 삼가야 됩니다. 조롱이 너무 지나쳐요. 오늘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을 안 하면 천막, 농성, 노숙, 단식 투쟁 다 접고 이대로 5월 국회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이분 드루킹 특검 수용하라고 단식 중이었는데 무슨 특검이 안 되면 단식을 중단한다고 그럽니까?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특검이 무슨 장난입니까? 관철될 때까지 한다더니 관철 안 되면 그만하겠다. 대신 국회를 접겠다. 네, 장하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단식 투쟁의 역사를 이분께서 새로 쓰고 계십니다. 적당한 아우 하나 붙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양갱 있네요, 양갱. 양갱 김성태 선생. 맞아. 이분 아호가 따로 계세요. 혼수성태. 네. 요즘 정치 쪽 일을 안 했더니 감이 좀 떨어졌네요. 혼수성태. 네. 방송 제목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민소. 단식은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수성태는 제1야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약자입니까, 이 사람이? 축구에서 공을 잘 못 차면 개발, 아니면 똥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개발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지 참 떨어지는 지지율로 성에 안 차시나 봅니다. 본인도 약 1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티즌들은 릴레이 단식의 릴레이 회식이라고 비꼬고 있고 영원한 단식 추천드립니다 이러고 있고 어쩌면 역사의 길이 남을 정치가가 되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홍준표와 혼수성태가 보수야당을 적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적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꼭 그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민주당이 부패하거든요. 지금도 경선 과정에서 좀 그런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참 통일의 폭주기관차 보내냐 마느냐 하는 판국의 댓글놀이니 참 가관입니다. 영감님들. 오늘 민소. 저희가 TBS 교통방송하고요. 컨텐츠를 조인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백반토론 같은 컨텐츠 말이죠.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서 네, 팟캐스트로 한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뉴스공장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어제입니다. 김총수가 홍문표 자유당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람주의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판문점 선언을 청와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물론 저는 기자라서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걸 몰랐을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과 방송에 다 나온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죠. 사무총장이. 생방송으로 다 나왔는데요.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러니 자유당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요. 풀 오디오는 아니고요. 편집본입니다. 오늘은 김총수의 뉴스공장 홍문표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는데 전 어이가 없는 것이 정상회담이 하면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건 네. 하루나 이틀 후에 그 역대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노라 하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갑자기 하루 뉴스 틀면은 뭐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판문점의 내용은 지금 청와대와 김정은이밖에 모르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제 문장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어디 국민에게 발표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얘기가 있었구나. 이걸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청와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알고 있고. 판문점 선언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선언문을 보고 국민 보고 보라고 하는 거는 온당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내용을 그래 신문에 언론에 한번 흘리고 이걸 보아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국민 다 홍보를 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 국민 홍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오고 인터넷이라는 부분만 지금 주장하시면은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제외된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예. 대북방송 처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전후에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 건물까지 전부 시설물까지 철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설물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북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진짜 평화 협정이 되면은 그때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지금 철거하고 있던데요, 동시에. 그거 우리가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판문점 선언 역시 전 국민이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당장 비준은 불가하다. 그리고 지금 국회 비준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걸 해달라는 겁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내용을 판문점 그 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몇 개 있지면은 예산 관계는 나머지 국회에서 비준 받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내놓은 카드가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가 뭐를 받겠고 뭐를 어떻게 오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비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뭘 비준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당 원내대표를 지금 단식 중에 이런 테러를 했는데 국회 안이거든요. 이런 곳에 이제 와가지고 단독으로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는 대우가 있을 것이다. 또 조직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어떤 근거나 다른 이유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최근 대응이라든가 여기에 실망한 층이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글쎄, 이 사람이 보수인지 뭐 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새누리당 지지자였다고 이제 저희가 그 검색을 300만이 넘는 걸 다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일이 없고 국회에 와서 이런 소위 테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계획적이면서 무언가에 참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단식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빨리 특검을 통해서 국민 앞에 밝혀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산적한 국회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함께 처리하는 난 지혜가 필요하다. 조건 없는 특검 이외에 단식은 끝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은 특검을 통해서 빨리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당이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여당이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24시간 릴레이 단식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의원들께서 10명씩 조를 짜서 24시간 릴레이식으로다가 어제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단식으로 너무 좀 짧지 않습니까? 글쎄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하루가 짧고 3일이 길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배우가 있나요, 배우? 배우요? 예. 배우 있겠습니까? 백두대낮에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 폭행하는데 그 사주하는 정치 세력 저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소. 오늘 민소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쪽이 훨씬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팟캐스트 쪽은 좀 적네요. 네.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팟빵에요. 네.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네. 아이디가 HJHEE108. 네. 108번넷인가요? 네. 내용은 없고요. 와우 일바다. 네. 일바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1등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팟캐스트 1등은 김어준 총수, 김용민 PD가 하면 되고요. 저는, 주변에 민소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네요. 댓글, 좋아요, 즐겨찾기 등등등 누를 수 있는 거 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걸그룹 중에 러블리즈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네. 울림 엔터테인먼트. 네. 윤상 감독님 계시는 거기입니다. 울림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왔어요. 제목이 신출근길 지배자의 등장, 러블리즈 이미주, 음방 출근길 독보적 존재감 호평, 이런 건데요.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새벽마다 KBS 주차장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6시에요. 이미주라고요. 네. 러블리즈 멤버가 있어요. 이 친구 별명이 미주형인데요. 워낙 털털하고 남성처럼 행동한다고 팬들이 미주형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말로 우리 미주가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똘퀸도 있어요. 네, 또라이 퀸이라고. 네, 굉장히 흥이 넘치는 친구예요. 네, 아주 다양한 포즈로 기자들과 팬들을 즐겁게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뮤직뱅크 출근길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러블리즈가 종소리 활동할 때부터요. 내 귀에 종소리가 들리게. 네, 비지로 칠게요. 네, 아무튼. 이 미주형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워낙 독특한 친구라서요. 그래서 연예팀이 쓰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제목을 뭘로 할까? 토론 끝에 출근길 지매자, 출근길 마스터. 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주 전용 부금 BGM도 있고요. 네, 이건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솔리드 김조한 씨의 곡 You Are My Girl입니다. 예전에 이러면 연식 나옵니까? 새 친구라고요. 네, 시트콤이 있었는데 거기 나왔던 곡이죠. 작년부터 우리 미주형이 등장하면 제가 이 곡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요. 네, 출근길 지배자, 출근길 마스터 이렇게 계속 밀었는데요. 울림이 덜컥 문 거죠. 예, 출근길 지배자 이거 우리 민중의 소리 브이스타 카피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영상은 비스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KBS 뮤직뱅크 치시면 이미주가 출근하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뭐합니까? 참 자랑을 해도 참 호응을 안 해주시니 참. 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연예팀만 난리 나는데 그런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민소. 쇼티. 오늘 쇼티는 정혜림 아나운서가 요즘 인기가 좋죠. 쇼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1년입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 1년. 9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1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한일과
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한 일본. 여기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죠.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사이다를 선사했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결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든덤을 회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일합의 검토 TF팀을 설치해 후속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국가기념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며 5월의 합의를 풀어줬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어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9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다시 재판에 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조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진실이 드러나겠죠. 포원철폐와 국제타도를 외쳤던 60 민주화운동.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문 대통령도 그 시절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6월 항쟁을 이끌었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6월 항쟁 기념식에 깜짝 등장한 문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건 2007년부터 10년 만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 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선언. 민주화운동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통령의 약속이기에 더 큰 울림을 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상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죠. 친일파들의 호화로운 변신과 달리 힘들게 살아온 독립운동가 후손들.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상대까지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념할 수 있게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유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민간 학살의 대표적 사례이자 당시 제주 인구의 10%가 희생되었던 4.3 항쟁.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밝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유해 발굴, 피해자 배상과 보상,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진실규명과 그다음에 그 억울했던 분들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지난 1년은 과거사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민중의 소리가요, 올해로 창간 18년째를 맞습니다. 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저임금보다 여전히 조금 높고요. 아직 갈 길이 구말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네요.
창간 광고를 받고 있어요. 유튜브와 팟빵에 후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후원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네.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것들이요, 팟빵에 댓글 다는 것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뭐든 좋습니다. 뭐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방송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오픈한 거거든요. 네. 인기 방송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적당히, 예.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을 통해서 민중의 소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 꼭지 잡아서 천천히 알려드리는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어요. 오늘 민소. 네. 오늘은 모처럼 완배형님 모십니다. 네. 이분은 우리 직원은 맞는데요, 출근을 좀처럼 안 하십니다. 예, 어디 워낙 강연이 많으셔갖고 사실 기자들은 다 출입처 가면 되거든요.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한국재벌 흑역사 완판 기념년을, 네. 뭐 기념년이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모여서 그냥 떡이나 하나 먹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참들 중심으로 아마 뒤풀이 한 잔 뭐 하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네. 의견 주시면요, 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은 아마 현장에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걸그룹 페이버릿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컴백한다고요? 또 가줘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